오늘은 최근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이 국내 조선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에 어떤 점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현재 C드라이브에서는 이 조선업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최근 조선업 시장을 보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한동안 조선주들이 엄청 안 좋았을 때는 카타르발 LNG 대량 발주 이슈가 나오면서 이 물량들을 국내 조선사들이 다 쓸어갈 거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조선소들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한 물량들은 좋은 가격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 국내 조선주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LNG 운반선이 좋긴 한데 이 선박은 건조 기간이 오래 걸려서 도크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탱커선 같은 다른 선종들이 매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조선소는 2026년까지 도크가 꽉 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시점에 대한 수주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도 많죠. 그러니까 언제는 LNG 선박이 만능일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LNG 선박만 수주해서는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LNG 운반선은 상대적으로 건조 기간이 길고 도크 효율성을 낮춘다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은 LNG 운반선은 암벽을 너무 오래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도크 안에서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 배가 물에 뜰 정도로만 도크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암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머지를 완성을 하는데, 여기서 암벽이라는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선박을 해안에 접안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도크에서 진수한 선박을 암벽에다가 접안시킨 다음에 골리아 크레인 같은 걸로 이동하고 탑재하는 곳을 이런 암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부두 옆에서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LNG 선박이랑 암벽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LNG 선박만 수주하는 게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보면은 현재 삼중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 거제 조선소를 기준으로 육상에 도크가 3개, 바다에 도크가 5개, 총 8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크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암벽에 정박시켜서 나머지를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삼중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암벽의 길이가 한 8km라서 이걸 다닥다닥 붙이면은 최대 24척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암벽에 붙여서 작업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LNG 선박의 경우 이 발주부터 건조까지 약 39개월, 그러니까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계나 계약 그리고 도크에서 작업하는 걸 빼고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배들은 한 척당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암벽에 붙여놓으면 되지만, 이에 반해서 LNG 운반선은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암벽에서는 의장, 도장 이런 작업들 같은 마무리 작업들만 하는데, 그런데도 LNG 운반선은 그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LNG 운반선은 왜 이렇게 작업 기간이 긴 걸까요? 왜냐하면 LNG 운반선은 이 천연가스를 압축한 이 LNG를 보관하는 탱크 안쪽에 본행제라는 걸 붙이게 되는데, 이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식당으로 비유를 해보면 LNG 선박은 이 한 테이블당 매출 단가는 높여줄지 모르겠지만 식당 회전율을 높여주는 손님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8km 정도의 암벽이면 일반 선박은 연간 100척 이상을 만들 수 있는데, LNG 운반선만 건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30척 정도밖에 못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당 비싼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회전율이 약간 아쉬운 선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LNG 운반선이 약간 아쉽다 보니까는 이 자리를 메워줄 선박으로 탱커나 LNG 추진선이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하지만 특히 LNG 추진선 같은 경우 올해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발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 가격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이 돈을 주면서까지 주력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선사들은 LNG 추진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비싸서 머뭇거리다가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지를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선사인 이 쉘이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엑스모빌 같은 선사들도 이제 LNG 추진선 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LNG 추진선은 그 운반선이랑 달리 암벽 작업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LNG 추진선이 이 국내 조선사한테 사실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비싼 선가도 있지만은 이제 무엇보다도 암벽 작업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LNG 추진선 5척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이 본행제 양을 보면 이제 LNG 운반선 한 척에 들어가는 이 화물창 본행제의 분량이랑 이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LNG 추진선이 발주가 되면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배를 건조할 때 시간이 단축돼서 좋고, 또 이제 본행제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LNG 운반선만 수주할 때만 이제 본행제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LNG 추진선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본행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좋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는 이 엄청나게 비싼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 LNG를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을 이제 발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난 1, 2년간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카타르가 그 LNG 선박 대량 발주를 할 때 좋은 선가에 대거 수주를 하면서 수년간 안 좋았던 매출 구도가 이제는 흑자 전환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지만, 막상 이제 수주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LNG 운반선이라는 게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도크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는 사이에 최근 그 경쟁사인 중국 조선소들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죠.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 이 화물창 기술 특허 승인도 받고, 또 이제 유럽 메이저 선주들과도 이제 공급 계약을 뚫으면서 대형 LNG 선박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멀티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보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 국내 조선소랑 이제 중국 조선소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더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최근 그 국내 조선사들의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후판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의 취지는 그 최근 태풍으로 인해서 국내 철강사들의 생산 차질이 불거지면서 단기적으로 후판 가격 상승이 조선사들의 재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라면 무난하게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후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비싸게 후판을 주고 사와야 되고, 결국에 이게 이제 재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일부 조선사들은 이제 중국한테 급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탱커선 같은 경우 이제 한 척당 한 6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미칠 액수는 아니고, 또 이제 LNG 선박들은 이제 탱커보다 후판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보다 낫겠지만, 아무튼 이제 없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거라서 이제 안 좋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근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 파업 이슈가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좀 실적이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역시 이제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그 신조 발주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기사는 그 CII, 그러니까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기준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게 되면 조만간 이 CII 규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주 내용인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현 시점에서는 그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한들 선박 운항 자격을 박탈시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 D 또는 이제 2등급을 받은 선박이 C등급으로의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뭐 직접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단지 선박을 구매할 때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은행을 방문할 때 이 낮은 등급의 선박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그냥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강제성이 있어서 선주들이 배를 안 바꾸고는 뭘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럴 정도의 규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말미에 보면 이제 더 강한 규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규제는 그 탱커에 적용될 때 큰 기대를 하고 있던 거라서 향후 이제 환경 규제가 조금 더 이제 구속력을 띠지 않는 이상 선주들이 추가적으로 선박 발주를 늘리는데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이유 좀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